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룬 하나의 커다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는 개체가 있는데요.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의 개체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개체군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단을 또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과 생물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 이를 이제 생태계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는 생물이 있어야 되고 또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비생물적 요소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생물적 요소는 당연히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환경에는 빛도 있을 수 있고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우리가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를 모두 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생산자는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생산자는 식물을 말합니다. 식물,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 같은 거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 자,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식동물 혹은 육식동물, 얘들이 소비자입니다. 자, 그리고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것으로서 세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도 있고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생태계 구성 요소 간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작용이라 하고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토양에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라죠. 그러면 토양은 비생물적 요소고요. 얘는 생물적 요소죠.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래진다. 이 기온이 또한 비생물적 요소고 얘는 생물적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간에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에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지렁이 같은 경우에 토양의 통기성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렁이 생물적 요소고, 그 토양의 통기성이니까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선 이제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빛의 파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요 밑에 있지만 일조 시간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서 매우 두껍습니다. 그리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얇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얇고 한 식물에서도 잎이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빛은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그 잎은 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대해서 또 보겠는데,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다른데요. 청색광이 파장이 짧죠. 자, 얘가 파장이 짧은데, 파장이 짧은 것이 두가도가 좋아서 깊은 곳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가 자라는데요. 얘 같은 경우엔 이제 청색광을 이용하고요. 녹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색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얕은 바다에는 파장이 긴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고요. 깊은 바다에는 파장이 짧은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파장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조 시간 볼게요. 자, 1조 시간은 낮이 계속되는 시간인데, 자, 우리가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 붓꽃 같은 경우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장일 식물인데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봄과 초여름에 피는 식물을 우리가 장일 식물이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붓꽃 같은 경우는 낮이 길죠. 낮이 길 때 꽃이 핍니다. 이런 것을 장일 식물이라 그러고, 자, 단일 식물은 밤이 길 때, 가을에, 자, 낮이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로 국화나 나팔꽃,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시간은 식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꾀꼬리, 종달새 등 동물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꾀꼬리와 종달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합니다. 근데 송어와 사슴은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하죠. 그래서 장일 식물, 단일 식물을 잘 구별해서 알아야 되고요. 동물도 1조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